여러분, 지금 최저임금이 10,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또 죽으라는 얘기냐. 지금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올리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하는 게 부결됐습니다. 반대가 16명, 예, 찬성이 11명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예, 결국 9명으로 구성되거든요. 이 9명은요, 예, 근로자 측에 9명, 그리고 사용자 측에 9명, 그리고 공익위원이 9명이에요. 공익위원이 9명. 그래서 27명으로 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익위원들이 말입니다.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공익위원은 노동부의 담당 국장을 포함해서 대부분 교수들이 많아요. 교수들이. 예, 그래서 말입니다. 이 공익위원들이 어느 편을 드느냐. 근로자 편을 들으면 근로자 편이 되는 거고, 예, 이게 사용자 편을 들으면 사용자 편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대 11로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2명 그죠? 공익요원 중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업종별 차등화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예. 업종별 차등화를 하지 말자 하는 사람들이 16명이었는데 그러면 공익위원 9명 중에 7명이 이쪽 편을 들었다는 건가요? 이렇게 됨으로써 말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업종별 차등화는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올해는 완전히 무산이 됐어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 예상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별 차등화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예, 업종별 차등화도 쉽지 않을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평등의식이 강한 데다가, 예, 내가 어디에 산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덜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충격이 있을 거다. 이게 오랫동안, 예, 이게 군불이 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면 그나마 좀 나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느 지역에 산다고 최저임금을 덜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아마 평등의식에서도 문제가 되고요. 불만의 요소도가 될 거다. 제가 이런 설명도 드렸고요. 또 하나는요. 최저임금위원회의 어떤 공익위원들 구성을 누가 했습니까? 예, 공익위원들 구성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어요. 예. 공익위원들 구성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뭡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잖아요. 최저임금을 올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다는 게 그 정책이었는데 업종별 차등화 좋아하겠습니까? 공익위원들이? 안 좋아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9명 중에 2명이, 예, 업종별 차등을 하자 찬성적으로 돌아선 거는, 예, 노동부 국장하고요. 또 한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또 한 사람의 공익위원만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선임한 공익위원들이 이게 결국은, 예, 비토를 했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차별화가 좀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이게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안 그래도 지금 최저임금이 워낙 많이 올라서 업종별 차등화나 지역별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자영업자들 입에서도 계속 나왔거든요. 계속 나왔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최악이었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예, 이게 단일 최저임금이 아니라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차등화를, 예, 선택한 것도 많습니다. 합리적으로 이게 돼야지, 예, 된다.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려울 거다. 실제로 어렵게 나타났고요. 이제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얼마를 올릴 거냐, 얼마를 올릴 거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도 부서졌고요. 예. 이게 뭐 대통령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요. 그죠? 공약을 했으나 5년 안에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다. 이렇게 이미 결론이 났고요. 그럼 이제 얼마를 올릴 거냐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사용자 측에서는요. 예년 수준으로 동결하자예요. 그러나 노동자 측에서 보세요. 29.5% 인상하자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을 저는 절로 합니다. 왜냐고요? 일단 지르고 보자 아니에요? 지르고 보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서요. 선진국인데 협상이나 대화하는 태도를 보면 이거는 후진국 중에서도 후진국이에요. 29.5%가 솔직히 인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 아니 29.5%가 인상이 되면 대한민국이 남아나겠어요? 아마 대한민국 29.5% 되면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들 다 망합니다. 다. 그러니 이렇게 지른다는 자체가 무슨 얼어 죽을 선진국입니까? 저는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솔직히 안 합니다. 솔직히 안 합니다. 이런 후진적인 협상 태도를 가지고 무슨 이게 여러분 이게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9.5%가 아니라 타당하게 말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물가 인상률이 지금까지 뭐 올해가 한 4.7%, 4.8%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물가 인상률 플러스 뭐 얼마 이렇게 하면 좀 합리적이라는 생각까지는 들어요. 합리적인 생각까지는. 근데 29.5%를 지른다는 건 아휴 솔직히 좀 창피하고 또 창피합니다. 그들은 진짜 노동자 세상에 사는가 봐요. 아니 그들 세상에 살려면 그냥 그들 세상에 살지 대한민국을 왜 자꾸 지고 흔든단 말입니까? 참 안타깝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사실 사용자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지급 여력이 부족하다. 이거 맞습니다. 물가 인상으로 불가피하다면 물가 인상 플러스 얼마라는 걸 제한해야지 29.5%가 뭡니까? 29.5%. 참 답답한 것이 대한민국의 노조예요. 한국노총이고 민주노총이고 이게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노조공화국이란 뜻이에요.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조의 힘을 워낙 많이 키워놔서요. 노조공화국이 된 거예요. 이제요. 이게 여러분 노조가 필요 없다. 저는 이건 아니에요. 항상 말입니다. 이게 경쟁의 어떤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발전을 하고요. 그렇지만 모든 게 말입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안을 해서 말입니다. 그 제안 중에 올해는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우니까 노조 쪽에 이번에 양보 좀 하겠습니다. 반면에 사용자 측에서도 아니 올해는 좀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 많이 지금 동결하고 있는데 동결보다는 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합치러 가야지 29.5%를 인상하자 그러면 이게 참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문제는 이렇게 다투잖아요. 다투면 결국 최저임금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약간의 업종별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단서를 남긴 게 업종별 차등 연구 용역을 줬다는 거, 향후 심의 자리로 활용하겠다는 거, 연구 용역을 줘서 이것은 이제 내년에 가면 최저임금을 협상할 때는 업종별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남기긴 해요. 그렇지만 뭐 노조 측에서는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떼쓰고 어거지로 우기고 그리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이러면 된다는 발상 좀 없애면 안 되나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 그래도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죽을 맛이에요. 2018년에 16.4%라는 어마어마한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이건 솔직히
미쳤지 않고는 단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2019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9%가 올랐어요. 저는 2018년, 2019년에 최저임금을 올린 공익요원들 이 사람들 얼굴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터무니없이 올려서 우리 경제에 아주 먹칠을 해놨잖아요. 먹칠을. 예, 안 그래도 어려운데 말입니다. 결국 2022년에도 5.05%나 올렸어요. 2022년 올해 지금 뭐 어렵다가 장난 아니잖아요. 2021년이 어렵겠습니까? 2022년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도요. 특히 공익위원이라는 사람들 이게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펜대만 굴리는 사람들을 거기다 올려놨으니 이게 자영업자가 죽든 말든 소상공인이 죽든 말든 난 상관 안 한다. 5.5%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9,160원이 됐고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요. 1,800원이 넘습니다. 1,800원이. 올해는 얼마나 올릴까요? 올해 내년에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내년에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요. 29.5%니 29.5%라고 하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고통을 겪고 하겠지만 이게 10,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10,000원까지도. 10,000원까지 간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00원까지 간다는 게 여러분 결국 자영업자들에게는요.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죽으란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자영업자들은 그만큼 지금도 어려운데 10,000원까지 되면 진짜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최저임금 10,000원은 현실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서 정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줬잖아요. 최저임금도 또 파업하면 일방적으로 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자기들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국민이나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노조도 심지어 말입니다. 사회 지도층도 이게 국가나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